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해서 미국 스탠퍼드대의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벌써 오래전이죠. 냉전이 종식된 이후 1989년에 논문을 한 편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종언이라고, 역사의 끝, 이런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제 끝난다, 인류의 종말이다, 이런 뜻인가 하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게 승리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무엇이냐? 공산주의자 쪽의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그 종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공동체로 가는 과정,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이 시대는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다릅니다. 그래 1989년에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게 승리를 해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끝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마르크스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막스. 즉 그는 오직 물질적인 것만이 이 세상을 이루고 결정한다고 본 것이죠. 정신적인 것,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하층 계급이 상층 계급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경제 생산력, 노동자가 생산을 하니까. 그리고 이 사회 계층 변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움직인다. 지금 같으면 민노총이 국가의 정치를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 이러한 지금 이야기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움직이면서 움직여 나가는, 이게 역사다. 그런데 이 역사가 발전하게 되면 그 시대의 인민들이 마음속으로 바래왔던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공산주의 공동체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 이야기한 역사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는 이런 뜻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논문은 역사의 종언이라는 그 논문은 이제 책으로도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라는 영문 책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것을 번역해서 냈습니다. 헌정회는 역사의 종언, 이후의 시대 공산주의는 끝났다, 이런 것도 있고, 한마음사는 그냥 역사의 종말, 이렇게 또 여러 곳에서 책을 냈습니다. 이 역사의 종언이 1989년에 발표됐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 세계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힘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2년 7월 25일에 일본 NHK에서 바로 이 역사의 종언을 발표한 후쿠야마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하고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런 것이죠.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었던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공산주의에 승리했던가? 그게 사실인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후쿠야마 씨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래서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글쎄 아직 그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지 전쟁 하나를 가지고 세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는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하죠.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우리가 한눈 팔고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지 못했던 때문이고 이런 뜻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그의 말이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휴전을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버티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가 와서 이거 싸워달라. 나에게 초강력 러시아를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 돈을 달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지만 외신을 보면 지금 그 러시아와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 거의 수직 모든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유리하지는 않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가게 되면 점점 영토를 더 많이 뺏기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장악하고 결국은 끝이 나겠죠. 이렇게 되면 그게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집단주의, 통제민주주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국가가 먼저 쳐들어갑니다. 무력을 앞세워서. 이런 잔악한 행위를 힘으로 누르고자 하면은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구나. 정말 저만큼 땅을 뺏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냥 끝나는구나. 세계대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증명이 되고 그렇게 가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쁜 교훈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나 이란이나 힘이 강하고 안 강하고를 떠나서 북한이나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힘으로 군사력으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 그런 세력들이 가서 이런 행동을 해도 결국은
별 수 없구나. 요즘 나오는 말이 유엔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별 수 없구나. 그래, 그런 먼저 가서 좀 먹으면 된다. 이런 본보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 이게 나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러시아를 몰아내고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러시아가 잘못했다라는 그 평을 남기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세계 자유 국가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또 대단한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팔궜고 이거 우리가 돕겠다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힘으로 러시아의 야만적인 그런 힘에, 그런 공격에 저항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증명이 된다.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결과가 대단히 달라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만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특수성도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지 또 그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당연한 조건이 지금 좀 충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은 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도 러시아에 속하고 싶다, 러시아의 지방국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세계의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러한 어떤 지지, 연대의식 이런 게 상당히 약화됐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 좀 빠진 거 이런 것도 있고, 꼭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사회주의도 괜찮아. 개인의 자유를 좀 포기하더라도 집단으로서 배불리 먹고 살면 돼. 이제 이런 풍조가 생기고 있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쿠야마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냉전 직후, 그때는 당연히 미국이 세계의 맏형이었죠. 세계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 영역 내에서 작은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감이라고 할까? 리걸 마인드. 그래서 아주 고상하고 양심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래야만 지탱이 되는 그런 그 이념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패, 어떤 그 선거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표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도덕적으로 무너졌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주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이죠. 우리가 뭐 남미에서 어느 나라가 뭐 먹을 것도 없고 아주 갑자기
그런대로 부국이었는데 이렇게 갔다. 정치인이 계속 포퓰리즘으로 장기 집권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포퓰리즘이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계속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이게 더 크게, 더 큰 악으로서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 있다 보니까 포퓰리즘은 좌파 우파가 닿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상대적으로 좀 빈곤한 숫자가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포퓰리즘 혜택을 주겠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또 뭐 우파는 우파대로 또 다른 그런 식의 포퓰리즘을 주겠다고 해서 이 국민이 서로 등을 돌릴 정도로 갈라지는 겁니다. 계층별로. 어쩌면 양극화라는 것은 정치인들의 이런 포퓰리즘 작전 때문에 더 그 폐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국도 바로 이렇다. 그래서 그런 미국이 국제적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 국가다 하는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퓰리즘이 고조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우리가 정치인 카르텔이라고 하는 포퓰리스트인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버리고 결국은 돈 뿌리고 산 거다, 바꾼 거다 이런 식이 되고 국민은 돈으로 매수되는 존재다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 법의 지배 이런 것들을 막 깨고 유린하는 겁니다. 대통령들이 법을 안 지키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직을 막 만들고 또 정부 운영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계속 봐왔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만 나쁘냐? 그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이 우리가 대통령도 아닌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이렇게 우리만 이익을 못 보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의식이 퍼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바로 이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미국 땅에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이 뜻밖에도 중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그 방역을 함에 있어서도 인간을 뭐 보잘것없이 기술을 가지고 그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중국이 계속 크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커지면서 통제민주주의, 과거에 공산주의라고 했던 내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상을 따르는 국가. 이걸 이제 거기서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구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뽑혀서 나오면서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제 개인의 자유가 그때부터 아예 체계적으로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자, 중국이 지금 그래도 뭐 많은 그 생산물이 있어갖고 이런 경제면에 있어서, 통상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 사이에 큰 소리를 치는 입장이죠. 우리하고도 그렇고. 이 중국이 1대1로를 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을 거기에 엮어서 뭐 가난한 나라는 이미 빗장이가 돼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뭐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겠다는 게 약해지면서 중국의 그러한 권위주의, 집단민주제, 통제민주제, 이걸 그래도 괜찮다. 마치 북한의 평양주민 같은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0년대 초 이럴 때만 해도 이제 중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나는 여기서 공부해서 내 조국 중국이 미국같이 잘 사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국가로 되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국인들 스스로 그걸 바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미국이 부럽지 않다. 물론 잘 살고 또 그 지위도 높고 공산당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인들은 우리 중국의 국가체제가 미국보다 우수하다. 우리는 중국이 저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제대로 그 싸워야 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노리는 적수가 나타나 버렸다.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바는 아닌데, 중국은 이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예를 드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1997년에 영국이 이제 홍콩을 중국에게 반환을 하는데 조건이 있었죠. 홍콩의 그 자유로운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해서 중국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해 전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선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철회돼 버린 것이죠. 법적으로. 그래, 홍콩은 자유로운 사회였는데 우리 홍콩에서 시위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잡혀갔다. 또 자유가 통제되고 있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홍콩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체포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체포가 됐다는 뉴스. 또 상당수가 이제 홍콩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도피하는, 더 이상 거기서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살 수 없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대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세계 국가들은 대만에게 이제 대만을 국가로 불러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대만하고 국교를 끊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세계에 그 앞장서서 끌고 가는 미국도 지금 좀 힘겨워서 여러 곳에서 주춤하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계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이 권위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 체제가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러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진핑은 그런 것이죠. 이제 세계의 지도자는 시진핑이다, 세계의 지도 국가는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양보하고, 또 조금씩 자유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눈앞에 있는 물질을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 이런 그 시시때때로 작은 양보, 작은 비겁,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당당하지 않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그랬고, 저기 나는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가겠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 군대와 싸우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도 아니기는 하고, 또 그렇게 간 것이 현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요 싹이 중요한 것이죠. 정의감이, 저 폭력에, 무력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약한 국가가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그 의지, 그 결의,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같이 이렇게 무력을 앞세워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핵이나 무기는 어마어마하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웃나라에 그냥 그 폭탄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렇게 어떤 특정 리더가 영도하는 체제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구나.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전쟁에 개입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냥 군대 파견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전투일 경우에. 그래서 이 독재, 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집단민주 체제, 여기에서 리더가, 영도자가 결정을 이렇게 막 내려서 이끌게 되면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구나. 이런 아주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우리 자유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교훈을 얻은 겁니다. 이거 보니까 푸틴이 한번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수만 명이 죽고 그 땅덩이가 거의 다 폐허로 되고 무너지고, 그 앞에서 사람의 생명, 뭐 자유는 물론이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무력하더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본 것이죠.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쟁만 그런가? 그게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자꾸 권력을 융합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권분립인데 내각제는 이권분립입니다. 정부에 대통령 두고 총리 두고 나눈다 그래서 권력이 나뉘는 게 작아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국민의 감시를 벗어났을 때, 자기들끼리 뭉쳤을 때, 정치인 카르텔이 단단하게 자기들끼리 형님아우하면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이건 권위주의로 자유민주주의에서 멀어지면서 국민의 감시 관리에서 벗어나는 독재화 전제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과 같은 짓을 할 수 있고 푸틴에게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자유민주주의와 헤어져야 하는가? 영영 이별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후쿠야마 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또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겁니다. 보기에 내가 좋아했던 어떤 정치인이 이게 아니고 지금의 국민 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결정입니다. 그게 아니고 헌법을 벗어난 일체 모든 정치인 카르텔이 내린 결정에 동조하는 거, 이게 권위주의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정치인 카르텔이 생겨났고 이들이 커졌죠. 그 정치인들, 또 전 국민, 유권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안에서 우리가 그거는 안 돼, 이거는 지켜야 돼 하는 그런 게 이제 공통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선거 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자체 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자, 이런 사람들 거기에 그 교육감도 들어가겠죠. 이런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느냐? 지금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해서 결정한 것은 다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푸틴과 같은 결정을 한 거다.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지원금을 몇백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하는 포퓰리즘에 그걸 노라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 머물 수 있고 더 강성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난 대선에서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 대중이 보여줬던 그 썩어빠진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시진핑의 나라, 푸틴의 나라, 김정은의 나라에,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또 우리의 그러한 결정이 이 지구, 세계의 상황을 바꿀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되면, 또 미국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저들이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할 일은 없어지겠죠.
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비겁합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정치인 카르텔이 하는 말을 마치 자기가 자기가 그 사람들의 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인 주제에. 우리 국민은 아무도 정치인이 아니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냥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이 5,100만이 넘는 겁니다. 정치인 카르텔 숫자는 얼마 안 되죠. 그들이 사실은 권한을 줬더니 권력화하고 세상의 부를, 모든 돈을 정치하는 데 쓰겠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영역 안에 다 끌어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윤석열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는 세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가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오늘의 역사를 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이 21세기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각박한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도 그랬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경제가 무너져가고 갑자기 꿀벌이 사라졌다 하더니 고온으로 지구가 절절 끓고 있고 또 비가 안 오고 물이 부족하고 환경 문제가 환경을 지킵시다 이래서 될 시대가 지난 겁니다. 이게 긴 거의 100년 쌓여와 가지고 우리 앞에 한 몫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이번엔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거를 연신 우박 두드려 맞듯이 맞으면서 그렇게 겪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입니다. 또 독재자들도 나타나고 있고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모든 개인이 전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몫을 다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면 이런 재난도 쉽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정치인 카르텔에게 세뇌가 돼서 이제는 아예 내놓고 어디서 배급받을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 배급이 진짜 필요하게 되면 국민에게 안 옵니다. 정치인 카르텔 자기들끼리 독식한다. 국민은 굶겨 죽이고 김정은이가 평양만 챙기듯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열의 9은 정치인 카르텔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21세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그리고 고난의 세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현명하고 인류 역사상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며 그 최선두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수많은 그 고난, 재앙, 재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만 이 답을 찾지 못해도 인류가
전멸해버릴 그런 위기 속을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21세기를 넘길 것이다. 그런 겁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그 각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하는 실천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